시댁. 엄마, 그렇게 좋아? 오늘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네. 그럼 안 좋겠니? 의사 며느리 뒀는데? 우리 둘째가 어릴 때부터 여자를 그렇게 많이 만나더만 여자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힌다니까. 오늘 결혼식에 온 친척 친구들 다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니? 우리 둘째가 제일 능력이 좋대더라. 솔직히 그렇지 않니? 보통 여자가 의사면 남자도 사자 붙은 직업 구하는 사람으로 고르기 마련인데 우리 아들은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잖아. 그런데도 우리 둘째가 사람 올리는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혜정이가 졸졸 따라다녔다고 하지 않니? 혜정이가 좋다니까 사돈도 봐라. 원래 같았음 사위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나한테 꼼짝 못하는 거. 아이고,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야. 인제 의사 며느리 덕 좀 먹었다. 동서가 성격도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 검버섯 난 것도 말끔히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 피부가 하루 종일 반짝반짝했잖니. 앞으로 10년은 더 젊어지게 생겼어. 엄마 진짜 신났네. 그래도 너무 좋은 티 내고 그러지 마. 재수 씨 입장에선 부담될 수도 있어. 부담은 오히려 좋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공항에 도착했으려나? 결혼식 바로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러게 도시락 좀 싸줘야 됐어. 들어보니까 저녁도 못 먹고 바로 비행기 타는 것 같은데. 기내식 나오겠지 뭐. 아니면 공항에서 대충 때우지 않았겠어? 뭐 10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30대 중반인데 알아서 했겠지.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다. 현준아, 혜정이한테 전화했니? 동서한테요? 아니요, 부담될까봐 전화는 안 했는데. 부담은 잘 다녀오라고 연락을 해야지. 형님이 돼서 그런 것도 안 하면 어떡하니? 혜정이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형님이 자기들이 신혼여행 갔다 오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최소한 나가 도시락 정도는 준비할 줄 알았다. 제가요? 저도 아침부터 메이크업 받고 한복 입느라 정신없었는데 전날은 날이 아니니 좀 미리 준비해두면 얼마나 좋아. 그러게 그 생각을 못했네. 이미 가버렸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한 소리 하려다가 분위기 망칠 것 같아서 참았는데 난도 이제 형님이 형님답게 행동하렴. 이 사람도 형님이 처음이니까 그렇지. 그 앞으로는 당신도 좀 신경 써. 보니까 재수 씨랑도 별로 안 친한 것 같던데. 응, 그래라.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안의 수준이 달려있다. 1시간 후 차 안. 어머니 좀 과한 거 같지 않아? 뭐고? 동서 생각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도시락을 싸야 된다니. 신혼여행 가는 동서 형님이 도시락 싸야 된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네. 어머니 평소에 나 번거로우실까 봐 명절에도 음식 미리 시장에서 다 사놓으시는 분인데 동서 들어오고 나서부터 좀 변하신 것 같아. 워낙에 뭘 변해. 새 식구 들어오니까 잘 보이자 이 말이지. 그리고 어디 그냥 식구야? 의사잖아. 집안에 귀한 의사가 들어왔는데 대접을 해줘야지. 동서가 물론 훌륭한 일하는 건 맞는데 나 들어올 때랑 비교도 되고 물론 나 들어올 때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머니도 나 아껴주시고 그랬으니까. 근데 뭔가 태도 자체가 다른 느낌이야. 당장 나 보고 동서 도시락 싸달라고 한 소리 하시는 것도 그렇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엄마도 기쁘시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당신 들어올 때도 어머니 온종일 들뜨셨어. 참 며느리 얻는다고. 그렇게 느끼는 당신이 오히려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자격지심이라니? 그렇잖아. 드라마 보면 형님 동서간의 기싸움 장난 아니잖아. 견제도 많이 하고. 당신에 비해 재수 씨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엄마는 당신이나 재수 씨나 똑같이 대하고 있어. 그리고 재수 씨 이제 결혼시켰다? 그러니 엄마도 감격해서 그런 거지. 솔직히 둘째 나도 저렇게 잘난 여자 데리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냥 결혼을 하는 거 자체가 감격스러울 지경인데 돈 잘 버는 피부과 의사를 데려왔으니 엄마가 얼마나 좋아. 당신도 생각해봐. 감격스럽지 않겠어?
그러다 보면 오버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도시락도 싸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시락 싸주는 거 뭐 그리 어렵다고. 솔직히 당신 재수 씨 처음 인사로 올 때 말도 잘 안 걸더만. 아까도 옆에 있는데 살갑게 말 한마디 안 걸고. 그건 어색해서 그렇지. 그리고 먼저 말 많이 걸었는데 그때마다 동서가 단답으로 말해서 나도 할 말이 딱히 없었어. 재수 씨가 더 어색하겠지. 그럴 때일수록 당신이 더 친근하게 말도 걸어주고 그래야지. 엄마 말 못 들었어? 큰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야. 재수 씨 신혼여행 갔다 오면 좀 친해지려고 노력해봐. 중간중간 카톡도 하고. 형님이 돼서 동서 여행 잘하고 있냐? 결혼식 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 정도 말해야지. 내가 말하면 부담스러울 거냐. 같은 여자끼리 며느리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 무슨 큰며느리 역할이 그렇게 많아. 알았어. 나도 처음이라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 처음 아닌가? 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의사 동서랑 친하게 지내면 당신도 좋잖아. 게다가 피부과 의사인데 이런저런 시술 좀 부탁해도 되잖아. 당신 요새 피부에 울긋불긋 뭐 많이 나잖아. 형님이라고 시술 막무가내로 부탁하는 게 더 부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마. 나도 계속 지켜보다 그런 거야. 또 엄마 단소리 듣지 말고 알아서 잘해. 어머니고 남편이고 의사 동사 들어왔다고 들떴네. 아이, 두고는 안 친해지고 싶나? 희한하게 어머니랑 남편 대하는 말투랑 나 대하는 말투랑 달라서 그렇지. 오늘도 먼저 가서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린다. 화장도 너무 잘 먹었다 말해줬는데 아, 예 하고 말던데 내가 걷다 대고 어떻게 또 말을 붙여? 결혼식 다 끝났을 때도 고생했다 말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쌩가 버렸는데. 진짜 어렵네. 어려워. 동서 생긴다 해서 마냥 좋았는데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래도 오자마자 신경전 버리고 그러고 싶진 않으니 내가 더 노력해야지. 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축하할 일이니까. 남편 말대로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걸 수도 있지. 2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난데 어제 둘째 내외 한국에 도착했고 이따 저녁에 식사하러 온다고 하거든? 니들도 와야지. 와서 식사 만드는 것도 좀 도와주고. 네. 그럼 남편한테 말해서 갈게요. 네, 될 수 있으면 일찍 좀 오렴. 이것저것 할 게 많다. 네. 1시간 후 시댁. 이걸 다 하시게요? 거의 10인분 양인데. 다리 부러지도록 차려야지. 유럽에서 맨날 느끼한 것만 먹어서 얼마나 속이 느글거리겠니? 그리고 다 혜정이가 먹고 싶어 한 거야. 재수 씨랑 연락해서? 아, 애가 얼마나 살가운지 이틀에 한 번꼴로 나한테 사진도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는 거 있지? 애가 똑똑해서 그런가 눈치도 있고 며느리 역할도 제대로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 현준아는 좀 찔리겠구나. 제가 전화 자주 못 드려서 그러세요? 네, 어머니가 전화 드렸을 때 전화 자주 할 필요 없다 그러셔서 좀 불편하신 줄 알고. 불편할 게 뭐 있니? 그냥 의례상 하는 말이지.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전화를 안 하면 어떡하니? 솔직히 그동안 좀 서운했다. 그래, 나도 솔직히 좀 그랬어. 엄마가 뭐라 하지 말라 해서 그냥 둔 건데 재수 씨는 벌써 이렇게 며느리 노릇하잖아. 당신은 큰 며느리인데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 언제는 진짜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러시더니 말이 자꾸 바뀌시네. 남편도 별말 없다 갑자기 저러고. 아휴, 왜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동서 오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네.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뭐라 좀 했다고 바로 그렇게 얼굴이 바뀌는 거야? 아니에요. 전 그럼 야채부터 다듬을게요. 그래라, 좀 서둘러야겠다. 3시간 후. 어머, 제가 먹고 싶다고 한 거 다 차리셨네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괜히 제가 어머니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인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당연히 해야지.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 음식은 입에 맞니? 그럼요. 정말 맛있네요.
유럽에 2주 가까이 있으니까 한식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한식당도 몇 군데 갔는데 한국에서 먹는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네. 이제야 입맛이 좀 도네. 형수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맛있게 드셔서 저도 좋네요. 형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괜히 형님까지 고생하셨네요. 아, 맞다. 형님, 계속 부엌에 계셔서 제가 선물을 못 드렸네요. 이거요. 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야, 명품 가방이네. 역시 재수씨 의사라 그런가 통도 크네요. 당신 첫 명품 가방 아니야? 나도 못 사준 걸 재수씨가 사주시네. 이래서 집안에 의사가 들어오면 온 가족이 풍족하게 지내는 거다.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동서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형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 진짜 잘 어울리네요. 그렇게 갑자기 세련되졌네. 역시 사람은 뭘 들고 입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당신 출세했네. 그러게. 동서 덕분에 명품 가방도 처음 드네. 동서 정말 고마워. 내가 그동안 오해를 했나? 이렇게 나까지 신경 써주는데. 하긴 그동안 어색하고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괜히 미안하네. 어머, 근데 술이 다 떨어졌네. 아, 그래요? 제가 좀 사올까요? 아니야. 손님이 술 심부름하면 안 되지. 그 현주 밥 다 먹어가는 것 같은데 좀 사오거라. 마트도 코앞이니까. 아, 네. 얼른 갔다 올게요. 그럼 사이다도 좀 사와. 속이 더부룩하네. 알았어. 좀만 기다려. 30분 후 시댁 앞 공원. 마트 줄이 길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늘 기다리겠다. 얼른 가야겠다. 어? 근데 저 동서 아니야? 담배를 피우네? 담배 피우는 줄은 몰랐는데. 하긴 요즘 여자들도 담배 많이 피운다고는 하니까. 괜히 내가 나타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동서 들어가면 들어가야겠다. 근데 누구랑 통화 중인 것 같네? 그렇다니까. 명품 가방 갖다 주니까 눈이 동그래져서는 술 심부름도 지가 자주 하더라니까. 그래. 네 말 듣기 잘했다. 야, 당연히 모르지. 명품 가방 자체를 처음 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짭을 줘도 모르지. 덕분에 앞으로 편하게 살겠어. 어머니 이미 넘어왔고. 그래도 양심상 어머님 명품 가방 사줬지. 돈이야 좀 깨졌지만 그걸로 앞으로 시집살이 막은 거나 다름없으니 가성비 좋다고 해야지. 나도 이제 들어가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사준 가방이 가짜라는 거야, 동서? 깜짝아! 형님, 거기 계셨어요? 방금 통화 내용 뭐야? 나한테 사준 가방이 제가 언제 통화를 했다 그러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설마 저 담배 피운 거 갖고 뭐라 하시려는 건 아니죠? 어머니도 저 담배 피우는 거 알아요. 의사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직업이거든요.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보다 담배 피워서 해소하는 게 더 건강하거든요. 형님은 담배 안 피우시죠? 하긴 형님이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어요? 집안일만 온종일 하시는 분이. 뭐? 아니, 난 담배 갖고 뭐라 할 생각도 없었어. 동서가 방금 나한테 선물한 가방이 가짜라 그랬잖아. 나 똑똑히 들었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이제껏 명품 가방 들어보지도 못했다면서 비슷하게 생긴 거라도 사다 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품 모조도 일반 가방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기껏 선물 사다 줬는데 이렇게 한 소리 들을 이유도 전혀 없고요. 소리 좀 속상하네요. 전 형님이랑 다 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도 따로 준비했는데 형님은 고깝게 생각하시고. 아니, 내가 고깝게 들으려는 게 아니라 통화 내용이. 글쎄 통화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형님 좀 피곤하세요? 한참까지 들으시고? 좀 그러시면 제가 선물한 가방 검증이라도 받아보시던가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모처럼 모인 자리
분위기 망칠 생각은 없으시죠? 동서! 지금 이게 뭐하는, 동서? 저러고 그냥 가는 거야? 내가 그동안 받은 느낌이 틀리지 않았네. 어떻게 가족끼리 있을 때랑 단둘이 있을 때랑 저렇게 달라? 내가 가방 사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진짜 황당하네. 1시간 후 차 안. 당신은 왜 내내 표정이 안 좋아? 재수씨가 당신 엄청 신경 쓰더만. 재수씨가 걱정하는데도 쌀쌀하게 대답하고. 왜 그래? 다 그럴 이유가 있었어. 글쎄 동서가 뭐 가방 때문에 그래? 모조품 사다 줬다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동서가 말했어? 음, 나한테 따로 와서 얘기하더라. 사실은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모조품 중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 사드렸다고. 어머님 명품 사다 드렸는데 당신만 다른 거 사주면 차별한다고 생각할까 봐 티 안 나는 모조품으로 산 건데 당신이 그거 눈치채고 기분 나빠하는 거 같다고. 사과까지 했다는데 당신이 안 받겠다 했다면서? 왜 그러냐 대체. 그 정도 있으면 괜찮다고 해야지. 정말 그렇게 정성 들여 사온 게 어디여. 뭐? 동서가 그렇게 말했어? 그게 아니라 동서가 통화하는 걸 내가 들어서. 됐어. 어쨌든 모조품 사왔다고 이제 막 들어온 새 식구한테 뭐라 했다는 거 아니야. 진짜 기선제압이라도 하려는 거야. 잘해보려는 사람한테 그러지 좀 말지. 하여튼 여자들이란 이게 문제라니까.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건데 자기보다 잘난 거 같으면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트집 잡고. 야, 회사에서도 비슷한 거 많이 봤어. 제발 그러지 좀 마. 집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신까지 왜 그래 정말. 내 얘긴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당신까지 이러면 나 진짜 섭섭해. 그리고 내 집에서 드라마만 본다고? 솔직히 집에서 한국하긴 하잖아. 당신 드라마 좋아하는 것도 맞고.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동서가 지금 나 갖고 논다니까? 동서가 밖에서 나한테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당신이 나이도 많고 윗사람이니까 좀 잘해줘. 그래야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지. 온 식구가 당신 눈치만 봐야 되겠어. 아까 동생도 당신 어디 안 좋냐고 묻더만.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꼭 그렇게 신경 쓰이게 만들어야 되겠냐고. 나 상관없이 하하호호 잘만 놀더만. 그래, 내가 말을 말해야지. 무조건 동서편만 듣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나중인데 네 편 내 편이 어딨냐? 하여튼 유치하기는.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어제 잘 들어가셨죠? 동서가 무슨 일이야? 어머, 어제 일 때문에 삐지셨구나. 뭔가 그럴 것 같더래니. 형님, 그럼 이렇게 해요. 동서, 삐진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 내가 동서한테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식구들 앞에선 그렇게 자랑해놓고 뒤에서 그런 소리 하면 당연히 빈정상하지 않겠어? 게다가 동서 나한테 사과도 안 했으면서 남편한텐 거짓말이던데? 거짓말이라뇨. 전 더 잘해보려고 한 건데 형님이 제 마음을 몰라봐 주셔서 그렇죠? 형님, 저랑 딜 하나 할까요? 딜이라니? 제가 진짜 명품백 사다 드릴게요. 보증서 박힌 찐으로요. 대신 앞으로 제사나 명절 때 형님께서 일 다 하시는 걸로 해요. 어차피 저 오기 전까지 형님 혼자 다 했잖아요. 전 계속 공부하고 환자 보느라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물론 어머니께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형님 어제 저 대하는 걸로 봐서 제가 진짜 빠지면 저 계속 미워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기브앤테이크로 제가 명품백 사주면 형님은 불만 없이 요리 전담하는 걸로. 재정적인 건 제가 얼마든지 어머니께 더 드릴게요. 가끔 형님 용돈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마음 풀어요. 네? 가족 사이에 겨우 이런 걸로 삐지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만 피곤하잖아요. 저도 이런 쓸데없는 기싸움 별로 안 좋아하고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들으면 내가 명품백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겠어. 동서 오기 전에도 제사나 명절 때 시장에서 음식 다 사서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딜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과나 제대로 해줘. 사과라뇨?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어머니 말은 다르던데요?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 직접 하는데 그건 다 형님 몫이니까 저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형님은 처음 듣는 얘긴가 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예전에 기사 보니까 가정주부도 보수를 치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던데. 형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제안 받는 게 형님한테 유리해요. 어차피 형님은 요리 전담하실 건데 제가 거기에 명품백을 얹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세요? 아, 지방대학교 나오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품백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라고요. 난 애초에 동서한테 가방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필요했으면 내가 샀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통화 그만했으면 좋겠네. 나도 바쁜 일이 있어서. 동서가 모르나 본데 나도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해. 그러셔요? 뭐 부업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부업 뭐 하는데요? 인형 눈알 붙이기? 아니 뭐 만들기 그런 거 하시나? 그거 해봤자 얼마나 버는데요? 그렇게 벌어서 명품백 언제 살 수 있을까 모르겠네. 동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무시 좀 그만하지. 동서 의사라고 사람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야. 저 의사라서 무시하는 거 아닌데요? 오히려 형님이 저 의사라고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 저 처음 볼 때부터 눈빛이 별로 안 좋으셨잖아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러게, 그렇게 질투가 나면 진짜 공부 좀 하지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 의사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형님, 제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럼 저도 환자 봐야 돼서 이만 끊을게요. 아니, 난 생각이 없는, 뭐야? 벌써 끊은 거야? 아, 정말 대놓고 무시하네. 아니, 동서 이러는 거 남편도 어머니도 서방님도 모를 텐데.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동서가 이랬다 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이틀 후 전화.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일이시지? 여보세요? 현주야, 얼른 좀 집에 좀 와라. 급해.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글쎄, 일단 와보라니까. 어차피 나 집에 있을 거 아니냐. 얼른 오거라.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 참, 벌써 끊으신 거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셔? 목소리가 엄청 다급해 보이는데 정말 무슨 일 있나? 한 시간 후 시댁. 어머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 전화 받고 바로 왔어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어디 고장이라도 났어요? 저번처럼 천장에 물이 샜나? 그보다 더 급한 일이지. 아, 글쎄 오늘이 혜정이 생일이래잖니. 카톡에 떠서 방금 알았다. 하마터면 우리 귀한 며느리 생일도 깜빡할 뻔했지. 내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진료 일찍 마치고 둘째랑 같이 온대. 한 6시 정도에 온대니까 얼른 생일상 준비하자꾸나. 그럼 급한 일이라는 게 동서 생일상 차리라는 거였어요? 아, 그치. 아, 말할 시간 없다. 얼른 차리자. 어머니, 저도 집에서 엄연히 일하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일하는 중이었는데도 어머니가 급해 보이셔서 다 제치고 온 거예요. 근데 동서 생일상을 차리라뇨? 아,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유치하지만 제 생일 땐 어머님 메시지 하나 보내시잖아요. 근데 왜 동서는 다르게 해요? 당연히 달라야지. 우리 혜정이는 의사인데. 의사 며느리랑 그냥 며느리랑 같니? 게다가 나한테 명품 가방도 사줬는데 내가 어떻게 생일을 모른 척해? 동서가 의사라서 저랑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께 선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거랑 차원이 다르지. 넌 그리고 큰 며느리라는 게 마음이 그렇게 좁아서 어떡하니? 아무튼 시간 없어. 얼른 준비하자. 빨리. 아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의사 며느리가 도와도 그렇지. 아, 투덜거리지만 말고 얼른 시간 없다니까. 2시간 후 시댁.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아우, 고생 많았다. 얼굴이 그새 수척해졌네. 아들은 같이 안 왔어? 아,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난다 해서요. 저 먼저 먹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랬어? 아, 그래. 배고플 텐데 얼른 먹어야지. 너 빨리 밥해라. 형님, 또 뵙네요. 형님은 어째 맨날 볼 때마다 밥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요리 잘하시나 봐요. 어머니가 이렇게 의지하시는 거 보면. 잘한다기보다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도 손은 좀 빨라. 어디 한번 먹어보렴. 네? 근데 좀 짜네요. 이거 형님이 한 거예요? 내가 했는데. 아까 간 봤을 땐 괜찮았는데. 응, 지금 먹어보니까 좀 짜네. 소금 간할 때 저 어떻게 한 거니? 어머니, 아까 맛보셨을 땐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이제 와서 내 탓하는 거냐? 결혼한 지가 언젠데 음식간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면 어떡하지 있는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제 동기도 의사 생활한 지가 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진단도 잘 못하고 그런다니까요. 의사식이나 됐어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은근 많거든요. 그러니 형님도 그럴 수 있죠. 형님, 그냥 먹을게요. 어쩌겠어요. 저 받아먹는 입장인데. 동서, 방금 그 말 뭐야?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음식 간이야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옳은 말했구만.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일을 안 시켜서 이런가 싶다.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천사처럼 대해주셨던데요. 어머니 성품이 워낙 훌륭하셔서 그렇지만 그래도 적당히 잡을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동서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못할 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안 그런가요? 그럼 회장이 말이 맞다. 의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냥 다음부터는 음식간 잘 맞추겠다 하면 되는 것 같고 뭘 그렇게 심통을 부려? 참, 도저히 못 참겠네요. 어머니, 그렇게 동서가 좋으시면 동서랑 같이 사세요. 이 집은 바로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뭐? 이게 뭔 소리야? 네가 뭔데 내 짐을 내놓니? 어머니 집이라뇨? 제 명의로 된 제 집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첫째가 해준 집인데. 너 지금 네 남편이 해준 집이라고 유세라도 떠는 거냐? 형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그런 허세는 안 부리시는 게 좋았을 텐데요. 허세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지금 당장 큰아들께 물어보시든가요. 며느리가 해준 집보다는 아들이 해준 집에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였는데 의사 며느리 들어왔다고 이렇게 저 찬밥 대우하실 거면 저도 어머니 찬밥 대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호구도 아니고 집까지 해줬는데 못하러 그런 대우를 받겠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좋아하는 동서한테 집 한 채 해달라고 하세요. 동서, 나한테 명품백 안 사줘도 되니까 그 돈 차곡차곡 모아서 어머니 집 한 채 해드려.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신데 그 정도 돈 하나 없겠어? 이 무슨... 잠깐 기다려라. 내가 전화할 테니까. 대체 무슨 소리 나는지 알 수가 없네. 직후 전화. 엄마. 왜? 나 해준 집 말이다. 이거 현주가 해준 거냐? 현주는 여기가 자기 명의로 된 집이라고 하던데? 나 여태 네가 해준 집이라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현주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 집을 해줘? 해줘도 돈 버는 네가 해주는 게 맞지? 현주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지? 이 집 네 명이 맞지? 뭐야? 와이프가 다 말했어? 아니 비밀로 하자더니 갑자기 그건 왜 말이 돼? 다 말했냐니? 비밀이리니? 그럼 현주가 해준 집이 맞다는 거야? 이 집도 현주 명이고? 아니 어디 그렇게 돼? 내가 여태 그걸 왜 몰랐어? 맞아. 와이프 명이야. 엄마한테 말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몰랐지. 현주가 무슨 돈이 있다고? 왜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사실 전부터 조그맣게 사업 시작했어. 그게 잘 돼서 돈을 꽤 벌었고. 엄마 집 한 채 해드리고 싶은데 사업 얘기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무래도 내가 해줬다고 하는 게 엄마가 그 집에서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내가 해줬다고 한 거야.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어?
좀 살다가 엄마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와이프랑 무슨 일 있어서? 이 무슨 일이야? 야, 일단 끊어버려? 여보세요? 엄마? 벌써 끄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급해 보여? 어제 분위기가 쎄한데. 직후 시댁. 자, 현주야.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내일 날 박는 대로 부동산에 집 내놓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어머, 그럼 정말 형님이 집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떡해요?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이? 내가 그것까지 동서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 어차피 곧 생판 남이 될 텐데 말이야.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현주야. 그게 무슨 말이냐? 생판 남이 된다니? 말 그대로죠.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의사 동서 들어온 이후에 어머니가 저 찬밥 신세 하는 것도 그랬지만 남편이 어머니 옆에서 얄밉게 거들더라고요. 어머니 남은 것도 몰라서 그랬다 쳐도 모든 사정을 다 아는 남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며느리 도리도 안 한다 하셨죠? 글쎄요. 시어머니 집 해주는 며느리가 그것도 시어머니 불편할까봐 그 공을 남편한테 돌리는 며느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딴 소리나 듣고 있는 거 보니 전 이 집 며느리랑 적성이 안 맞나 봐요. 동서는 적성이 꽤 맞아 보이는데 앞으로 동서 보고 며느리 노릇 다 하라고 하세요. 그럼 이만.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며느리 노릇을 다 하라뇨. 의사씨이나 되는 똑똑한 동서가 그것도 못 알아들을 리는 없을 텐데. 현주야, 잠깐만. 잠깐만, 내 얘기 좀 듣고 가렴. 저기,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보다. 너같이 착하고 싹싹한 며느리가 어딨다고. 아니가 집 사줬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내가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내가 미안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그러지 마렴. 난 너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사업해서 시어머니 집 사줄 정도로 성공했을 줄은 몰랐다. 그럼 제가 집 안 사드렸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의사 동서랑 비교하면서 전 무시해도 된단 말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우리끼리 다정다정하게 지냈잖니. 아니요, 이미 결정은 됐네요. 이제 다정다감하게 지내실 의사 며느리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의사 동서가 이 집보다 훨씬 더 큰 집 해줄 텐데? 그치, 동서?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해드려요? 저희 집도 대출 잔뜩 꼈는데. 형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 진정하세요. 저도 실수했네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게 행동해선 안 되지. 어머니나 동서나 속물인 게 딱 똑같네요. 두 분 아주 잘 통하시겠어요? 그럼 갑니다. 현주야, 잠깐만.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현주야. 형님. 나가버렸네. 이러다 진짜 집 팔아버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어머니, 그렇게 제대로 좀 알고 계셔야죠.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여기 어머니 말고 또 있어요? 전 형님 가정주부인 줄 알았잖아요. 어머니 집까지 해준 능력자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는 안 했죠. 집까지 해줄 정도면 사업이 꽤 성공했다는 건데. 진작 잘 보였으면 저도 병원 일하는데 좋아질 텐데 어머니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뭐? 이게 무슨... 야, 그러는 너는 들어보니까 형님 대접도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이럴 일도 없죠. 아씨 짜증나. 형님 저대로 이혼하면 저 혼자 며느리 노릇 해야 되잖아요. 만약 그런 일 발생하면 저도 확 이혼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야, 너까지 왜 이래 정말. 다 네 생일상 차려준다고 이렇게 된 일 아니냐. 그러게 누가 상 차려달랬어요. 원래 고급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썰려고 했는데 촌스럽게 누가 생일상을 먹는다고. 씨. 생일날 이게 뭐야. 짜증나 죽겠네. 저도 이만 갈게요. 야, 너까지 가면 어떡하니? 아유, 며느리들이 왜 다 이 모양이야.
이놈은 왜 집 마누라가 해준 집이라고 안 한 거야? 이러 좀 좋아. 정말 이혼할 생각은 아니겠지? 1시간 후, 집. 당신 어디 있어? 이제 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가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갑자기 짐을 뺀다니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미 들었구나. 그럼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네. 서류 내가 떼왔고 당신은 작성만 하면 돼. 뭐? 진짜 이혼을 하자는 거야? 그럼 가짜로 이혼을 하겠어? 왜 그래? 엄마가 실수 좀 한 것 같고 어른들이 다 그렇지. 네 엄마가 실수한 걸 왜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자식인 네가 이해해. 너도 네 엄마랑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더만. 그리고 내일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고 오는 길에 중개인하고 연락했는데 안 그래도 그 아파트 희망하는 사람 많아서 금방 팔릴 것 같다고 하더라.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네 엄마 짐 다 빼라고 해. 진짜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엄마가 당신한테 엄청 미안해. 그리고 나도 실수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우리 이성을 찾고. 나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야. 감정적인 건 그동안이지. 집안일 하랴 사업하랴 정신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시집 올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준 그 마음 하나 믿고 당신이 좀 서운하게 굴어도 이해하고 넘어갔어. 근데 의사 동사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냉대를 하니 그때 그 마음도 진심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그러니 내 입장에서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니까. 앞으로는 안 그럴게. 엄마도 당신이 집 해줬다는 거 아닌 이상 재수 씨랑 비교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애초에 집을 사줬다고 비교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며느리면 똑같이 대해주는 게 맞지. 더 잘나면 잘해주고 못나면 냉대하고. 이게 맞아? 난 그런 취급 받으면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싶지 않네. 그러니까 그런 대우 당신이나 받아. 그럼 서류 작성하는 대로 연락해. 재산 분할까지 진행하려면 서둘러야 되니까 신속하게 작성해 주길 바랄게. 여보, 이렇게 간다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보! 단단히 기분 이상했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갑자기 왜 저래? 진짜 이혼하면 나만 손해인데. 당장 엄마 집까지 판다 그러면 엄마는 어디로 모셔? 미쳐버리겠네 진짜. 엄마도 작작정하지 진짜. 왜 이런 사단을 만드는지 모르겠네 이씨.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알고 있어. 무슨 일이야? 너랑은 연락할 일 없을 것 같은데. 저기, 형님, 제가 버릇없이 군 거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 좀 푸시면 안 될까요? 형님이 그러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정말 부동산에 집도 내놓으셨다면서요. 꼼짝없이 어머니 저희 집에서 모시게 생겼어요. 저 가뜩이나 병원 일도 있는데 어머니까진 못 모셔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집 내놓은 것도 취소하시고 아주버님랑도 잘 지내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평생 동서로서 충성하며 살게요.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웃기잖아.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충성은 무슨 충성? 그리고 동서, 자꾸 나랑 협상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난 너랑 협상할 위치가 아니야. 협상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거지. 네가 어머니를 모시든 말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난 이대로 집도 팔 거고 이혼도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애초에 네가 간섭할 자격도 없어. 그럼 이만 끊을게.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거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 좀 푸세요. 어때? 제가 드린 명품 가방도 진품으로 다시 갖다 드릴게요. 동서도 이제 알겠지만 그깟 가방 살 능력 나도 충분히 있어. 내가 그동안 거지라서 못 산 게 아니거든. 그깟 조그만 가방을 몇백씩 쓰는 게 돈 아깝다 생각해서 안 산 거였어. 근데 이제 혼자 될 거고 그럼 돈이 나만 날 테니 가방 몇 개 정도 사도 되긴 하겠네. 백화점이나 가야겠다. 그럼 끊을게. 형님, 형님! 끊으셨어요? 씨, 어떡하면 좋아. 꼼짝없이 나만 며느리 노릇하게 생겼네.
나 미쳤지.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잘하는 건데. 1년 후.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이혼 못 해주겠다고 하더니 제가 그럼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이혼 과정에도 재산 분할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남편은 제 사업이 자기랑 결혼하면서 시작한 거니 사업 소득의 절반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 사업에 기여한 점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사업과 집안일을 병행했던 것을 변호사가 증거를 통해 제시했고 그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사업 소득은 제가 다 갖고 올 수 있었어요. 물론 시모에게 해준 집도 제 재산으로 분류됐고요. 결과적으로 남편이랑 제 명의로 된 집과 남편의 근로소득만 절반씩 나눠가게 됐네요. 판결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저한테 달려와서 정말 이렇게 끝낼 거냐고, 지금 재수 씨도 어머니 못 모신다 해서 자기가 간신히 마련한 원룸에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고, 지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고, 이제라도 같이 잘 살아보지 않겠냐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법원까지 들락거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있을 때 잘하지. 조 읽고 외양 광고 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일러주곤 그 뒤로 연락을 끊었네요. 저는 그 사이 사무실을 하나 차렸어요. 사업 규모가 점점 커져서 집에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 일을 도와주는 직원도 벌써 5명이나 되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자마자 일이 점점 잘 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음 참지 말고 진작 이혼할 꼴이란 생각마저 드네요. 최근에 동서 병원을 지나치다가 동서를 마주쳤어요. 동서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혼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내가 이혼을 한 후 온갖 며느리 역할을 자기가 다 해야 됐고 더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버릇없이 굴었던 거 죄송하다고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한다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동서 모습이랑 다른 것 같아서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아서 받아줬어요. 그 뒤에는 동서랑도 연락한 적이 없네요.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시기가 지나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시간 날 때는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죠.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아가네요. 다음 주에는 긴 여름 휴가를 다녀오려고 해요. 엄마를 모시고 발리 2주 동안 다녀올 건데 엄마를 모시고 가는 첫 해외여행이라 마음이 설레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세요. 집. 꼭 오늘 출장을 가야겠어? 오늘은 나랑 같이 아버지 보러 가지. 오늘이 아버지 보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의사도 마음이 준비하라 그러고. 출장 좀 다음에 가면 안 돼? 요새 출장 많이 갔잖아.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 수 있었으면 진작 그랬겠지. 누구는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줄 알아. 내일인데 누구한테 떠넘겨. 여기가 무슨 조그만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그러다가 바로 나가랴. 남편 백수 만들고 싶냐? 출장 좀 미룬다고 바로 자르진 않을 거 아니야. 동료나 상사한테 부탁해서 부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다가 장인 병문안 핑계로 일 떠넘기는 직원으로 찍히면 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지 이제 1년 됐어. 한창 잘 보여야 되는 시기라고. 안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이직했다고 시선들이 곱씹어 왔는데 어머니 경력직 시험 봐서 왔는데 왜 곱질 않아. 그리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병문안인데 솔직히 아버지 병원 입원하고 나서 당신 한 번을 병문안 안 왔잖아. 아버지도 기다리는 눈치야. 입버릇처럼 눈 감기 전에 정서방 얼굴은 보고 가야 될 텐데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랬냐고. 다 우리 당신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열심히 벌어놔야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아기도 가질 수 있는 거냐. 병문안 한 번 간다고 못 먹여 살리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나도 벌고 있고. 쥐방울만한 회사 다니는 당신이랑 내 처지가 같은 줄 알아. 대기업은 그야말로 사팔이나 다름없어. 조금만 방심했다가 바로 자리 뺏긴다고.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는 내 친구 성호 몰라?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들어가서 한창 잘 나간다 싶었는데 뒤에 들어오는 젊은 애들한테 쉬어갖고 잘린 거. 그 뒤로 안 잘리는 공무원 되겠다고 시험 준비하다가 결국 안 돼서
지금은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 다니잖아. 난 어렵게 이직된 만큼 그러고 싶지 않아. 정년까진 무조건 다닐 거라고. 그러니까 한참 중요한 시기에 뭐라고 하지 좀 마. 당신이 안 그래도 나 충분히 힘드니까. 아, 말하다 그새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당신 때문에 아침도 못 먹고 가잖아. 말 좀 거지 말라니까. 나 간다. 아, 이렇게 간다고? 아, 그럼 나 병원 갔을 때 전화라도 받아. 아버지한테 인사라도 하라고. 이따 봐서. 전화 안 받는다고 계속 하지 마. 오늘 중요한 미팅 있으니까. 오늘은 좀 같이 가주지. 아빠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꿈자리도 안 좋고. 아, 대기업으로 이직된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었네. 도무지 얼굴 볼 시간이 없어. 말 걸어도 맨날 짜증내고. 이 일이 그렇게 바쁜가? 1시간 후 병원. 아버지 좋아하는 귤이라도 좀 사갈까? 병원 옆에 과일 가게 있던데. 선생님. 보호자분, 지금 위급 상황이에요. 아버님 위험하다고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저 따라오세요. 저희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안 되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3시간 후 장례식장. 아유, 몸이 계속 안 좋다고 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됐네. 그래도 몇 년은 더 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병원에도 자주 가고 그럴 거 그랬다. 사느라 바빠서. 아, 근데 네 남편은 아직도 얼굴이 안 보인다? 어디 멀리 갔니?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는 했는데 지금 일이 문제야.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여태 장인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있단 소리야? 문자도 보내놨는데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좀 이따 올 거예요. 그래, 얼른 좀 오라고 해. 장례식장에 이렇게 회의해서 되겠니? 나전아, 너 안색이 많이 안 좋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렇게 바로 와주셔서 감사해요. 장례 치러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하긴 네 엄마도 너 어렸을 때 저 세상 갔으니 그럴 만도 하지.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무슨 일 한다고 이렇게 바빠? 이직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요새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휴. 나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 급하게 나오느라 정리도 못하고 나왔네. 네, 다녀오세요. 이 사람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좀 오지, 진짜. 그날 밤, 장례식장. 이제 오면 어떡해. 벌써 12시가 다 돼가잖아. 나도 출장지에서 급하게 올라오느라 그러지. 그렇게 진작 좀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잖아. 어? 이 상황에서 내 탓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당신 위해서 아버지가 예고하고 돌아가셔야 됐단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돌아가실 정도로 위급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 이거지. 그랬으면 출장 가기 전에 미리 양해 구할 수 있었잖아. 괜히 일 더 복잡하게 만들었네. 난 계속 말했어. 아버지 위급하시니까 같이 병문안 가자고. 그때마다 바빠서 못 간다는 건 당신이야.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네. 아무튼 나도 최대한 양해 구하고 온 거고 내일 아침에 다시 나가봐야 될 수도 있어. 내일 아침에 나간다고? 설마 이 와중에도 일을 하겠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번에 맡은 일이 뭐 진짜 중요한 일이야. 이번 거만 잘 되면 윗사람들한테도 눈도장 톡톡이 찍는 거고 다른 프로젝트 맡을 때도 유리해. 그래서 일을 하겠다고? 아버지 장례 고작 3일 치르는데 마지막 날에만 자리 지키면 되는 거냐. 나도 나름 일정 봐가면서 한 거야. 잠깐 다녀오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 나도 이러고 싶지는 않다고. 정말 당신 너무한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이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임종 못 지켜봐서 죄송하다. 그런 소리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게 슬프긴 해? 아, 피곤하게 그러지 좀 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의사도 계속 돌아가실 수 있다고 했다며. 당신도 마음의 준비한 거 아니야?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진짜 돌아가신 거랑은 다르지. 그리고 난 당신한테 묻는 거야. 당신이 하나도 안 슬퍼 보여서. 일에 방해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래서 물은 거라고. 유치하게 왜 그래?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온 거 보면 모르겠어? 이번 출장도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 아, 됐다. 말을 말자. 아, 저기서 육개장이나 한 그릇 먹어야겠네. 오늘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게 없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난 하루 종일 같이 울고 그랬는데 남이 죽어도 저렇진 않겠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일해야겠다는 소리가 먼저 나와?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다음 날 장례식장. 뭐야? 당신 안 갔어? 거기서 뭐해? 뭐라긴. 내가 유일한 남자 상주나 다름없는데 내가 지켜야지. 그럼 누가 지켜? 일하러 가야 된다며. 아, 다른 사람 보고 가라고 했어. 아, 저기 손님 온다. 당신 좀 쉬고 있어. 내가 손님 응대는 다 할 테니까. 아, 오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언제는 그렇게 가봐야 된다 그랬더만.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는데. 잠깐 통화 좀 하고 오느라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그거 다른 직원한테 부탁 좀 하느라요. 근데 왜요? 아니, 새벽부터 복덕방 어르신이 찾아왔어.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버지 명의로 땅 하나가 있다고. 그게 요즘 값이 엄청 올라서 안 그래도 지금 팔지 않겠냐고 말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고를 들어서 부랴부랴 왔다 그러대. 아, 그게 유산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마는. 그래도 재산은 재산이니까 파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게 얼마였더라? 지금 팔면 15억이 넘어간다 그러던데. 네 남편도 같이 들었어. 그나마 네 남편이라도 있어서 같이 얘기 들을 수가 있었지. 15억이요? 아버지한테 그런 땅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옛날에 사두고 까먹은 모양이야. 복덕방 어르신은 너 시집 보낼 때 목돈으로 준다고 미리 사둔 거라 그러던데. 날 시집가고 3년이나 지났는데도 얘기를 안 했는 걸 보면 땅 존재를 까먹은 걸지도 모르지. 그 사이에 암 판정받고 워낙 정신없었잖아. 그렇긴 하죠. 아버지도 바로 암 투병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근데 옆에 남편이 있었어요? 아, 그래도 지가 사위라고 자기가 상속 절차면 뭐며 다 알아보겠다 그러더라고. 와이프는 정신없을 거라고. 하긴 어차피 니들 재산이니까 니들이 알아보는 게 맞긴 하지. 그래도 저 봐라. 늦게 온 만큼 사위 노릇 제대로 하네. 이래서 장례식장에 남자가 있어야 돼. 확실히 듬직하잖아. 설마 아버지 유산 얘기 듣고 저러는 건 아니겠지? 너무 열심히라 괜히 의심이 드네. 다음 날 장례식장. 언니, 오빠, 나왔어. 아가씨, 오셨어요? 왜 이제 왔어? 어제 불렀는데? 나도 겨우 온 거야. 요새 정신이 통 있어야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와봐야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네. 이따가 발인하고 납골당 바로 갈 거예요. 그럼 저도 따라갈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맞다. 얘 곧 결혼한대. 애가 들어섰다 그러더라고. 아, 오빠. 여기서 그런 말을 뭐하러 해? 나중에 하라니까. 애예요? 임신한 거예요? 그때 만나고 있다는 남자친구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임신은 최대한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남편 될 사람이 변호사고 집안도 학자 집안이라 꽤 괜찮아. 아마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좋아할걸? 그러게요. 너무 잘 됐네요. 축하해요, 아가씨. 고마워요. 어차피 결혼 얘기 요구하고 있었는데 잘 됐죠. 아, 근데 고민이에요. 집안이 너무 좋은 집안이라 혼수 그런 것도 대충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했을 텐데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셔서 조언 구하기도 어렵고 딱히 제가 모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요. 좀 고민이에요. 그러게요. 고민이 좀 되시겠어요. 결혼이 아무래도 연애하는 것보다 가족 문제가 많이 걸려있으니. 그래도 너무 걱정 마.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정혼수 뭐 할지 모르겠으면 신혼집은 너가 마련해 간다고 하면 되지.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혼수해오지 않겠어? 당신은 말이 쉽지. 요새 집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가씨 한 말 잊었어?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거기 대고 집을 아가씨 보고 하려니?
에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뭘. 상황이 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얘긴 차차 하기로 하고, 언니, 저 인사 좀 드리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나도 손님 맞이하러 가야겠다. 뭐지? 말을 왜 하다 말아? 괜히 찝찝하게. 그날 밤, 집. 아가씨랑 단둘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여태 안 와?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한데. 나왔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 잠깐만 얘기한다더니. 신혼집 좀 같이 보고 왔어. 애까지 들어서 마당에 서둘러야지. 괜히 늦장 부리다가 결혼 엎어지면 동생만 손해주나? 그래서 신혼집을 보고 왔다고? 아버지 장례 치르자마자? 내가 좀 바쁘잖아. 내일 당장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래도 옛날처럼 아득바득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 다니는데 일은 해야지.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가씨 보고 집회 가라는 건 뭐고 옛날처럼 아득바득 안 해도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장인어른 앞으로 15억 당 있는 거. 고모님이 말하지 않으셨어? 복덕방 어르신도 다시 찾아오셨던데. 그 얘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 당신 설마... 뭘 그렇게 놀래? 장인어른 유산이면 당신이랑 내 재산이잖아. 설마 당신 혼자 꿀꺽 삼키려던 건 아니지? 장인어른도 참 타이밍 좋게 돌아가셨어. 사돈 전혀 결혼해야 될 때 딱 맞춰서 돌아가셔 주시고 덕분에 신혼집 마련 걱정은 덜었어. 솔직히 아버지 치매 걸려서 요양병원 가시고 엄마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내가 동생 부모 역할 대신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돈을 딱 줘주시니 얼마나 숨통이 트여. 그리고 우리도 아이 생각 있었는데 돈이 생겼으니 좀 더 빨리 가져도 되지. 나도 회사에 안달복달 안 해도 되고 집 보는데 진짜 괜찮은 아파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약해 버렸어.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뺏길 것 같아서. 뭐?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아버지 유산으로 아가씨 신혼집을 사겠다는 소리야? 나랑 상의도 없이? 그래서 자리 지킨 거야? 설마 했는데 정말 그런 맘이었어?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당신도 솔직히 유산이 상상해서 좋지 않았어? 솔직히 우리 빠듯하게 살았잖아. 장인어른도 참 그마셔. 그런 재산을 여태 말을 안 하셨으니. 뭐 이렇게 들으니까 서프라이즈 같고 좋긴 하다만. 그런 재산이 있었다고 진작 말하셨으면 내가 병문안도 갔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버지 재산 때문에 당신이 사위 노릇한 거란 소리네. 그리고 아가씨 신혼집도 바로 계약해버리고? 물론 결론은 그렇지만 나도 마냥 마음이 좋고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마침 큰돈 들어갈 일이 생겼잖아. 오빠가 돼서 동생 신혼집 정도 내줘야지. 안 그래? 그걸 우리 아버지 돈으로 하겠다고? 그래, 우린 당장 큰돈 들어갈 일 없잖아.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적당해. 딱 8억이야. 15억의 절반이라고. 그 집 해줘도 우리한테 7억이 오는 거야. 그럼 나 회사 관둬도 되겠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아닌가? 7억 갖고 관두기엔 또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긴 하지. 뭐 그거는 앞으로 차차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계약금도 이미 냈고 잔금만 치르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절차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더라고. 당신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 병문안 한 번을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유산은 바로 채가려고 해? 누구 맘대로? 채가더니 사위는 자식 아니야? 아버님 맨날 하는 말씀이 사위도 아들이여다는데 아버님도 이렇게 하길 원하실 거야. 외동딸이면서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냐? 아무튼 그러기로 했으니까 그런 걸로 알아. 이제 엎을 수도 없어. 동생도 빨리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신혼집을 우리가 해주면 그쪽에서도 동생 함부로 생각하진 않겠지. 더구나 아들이 변호사식이나 되는데 얼마나 콧대가 높겠어. 당신도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가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는 거 원치 않을 거 아니야? 태어날 조카에게도 좋은 거라고. 피곤해. 장례식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잤네. 나 이제 그만 잔다. 어떻게 저래? 아무리 속물이어도 어떻게 대놓고 저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 정도껏 뻔뻔해야지. 정말 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장례식 때 잠깐 사위 노릇한 거 맞네. 아가씨도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일 거둔 게 다 그 이유 때문이야? 본인 신혼집 마련하려고?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다음날 전화.
비은이가 무슨 일이지? 웬만해서 먼저 연락 안 하는 앤데? 여보세요? 미연아, 오랜만이다. 오정아, 소식 들었어. 장례식 가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시댁이랑 같이 가족여행이 잡혀서 정말 미안해. 아, 그것 때문에 전화했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도 장례식 내내 너무 정신없었거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그냥 묻어야 되는 건지 계속 고민했거든. 근데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말하는 게 낫다고 그게 친구 위하는 길이라 해서 고민 끝에 전화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더 할 말이 있었던 거야? 뭔데 그래? 그게 내가 시댁이랑 같이 여행 간다고 했었잖아.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공항에 갔는데 거기서 너 남편을 봤어. 너 카톡 부사가 남편이랑 찍은 사진이잖아. 그래서 단박에 알아봤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너랑 같이 온 줄 알았지. 인사하려고 가까이 갔는데 웬 모르는 여자가 네 남편 팔짱을 끼는 거야. 네 남편도 활짝 웃고. 대화 내용을 들어봤는데 연인 사이에서는 할 법한 대화였어. 바로 너한테 연락할까도 싶었는데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봐 그냥 사진만 찍어뒀거든. 근데 비행기도 같은 칸에 탔거든? 그 여자가 계속 네 남편 어깨에 얼굴 파묻으면서 갖은 아양을 다 떨더라고. 들어보니까 둘이 같은 회사 같더라고. 무슨 김 부장인가? 그 사람 험담을 엄청 하고 그러던데.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너한테 보고 연락 받았어. 안 그래도 친정아버지 돌아가셔서 힘든 애한테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다는 얘기까진 차마 못하겠더라고. 여행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라. 그래도 장례 끝나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연락해. 괜히 너 마음 더 뒤숭숭하게 한 건 아닐까 걱정되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공항에 있었다는 거지.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탔고 아버지 부고 연락 돌릴 때면 남편 출장 간다고 했을 텐데. 정말 내 남편 확실해? 내 남편은 거래처랑 미팅이 있다고 출장 간 거였거든. 너 남편은 확실해. 내가 사람 얼굴 잘 알아보잖아. 지금 사진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잠깐만. 정말 내 남편이네. 정말 여자랑 팔짱 끼고 있고. 기가 막혀서 정말. 그렇게 바쁜 척을 다 하더니만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맨날 일 핑계로 우리 아버지 병문안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냐고. 그러면서 아버지 유산은 받겠다. 어제도 황당해서 잠을 못 잤는데 이 일까지 겪으니까 그냥 말이 안 나오네. 내가 이딴 인간이랑 결혼 생활한 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 유산이라니? 유산 문제도 있었던 거야? 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꽤 되니까 바로 자기 여동생 신혼집 마련해 주더라고. 나랑 상의도 없이 계약까지 해버렸대. 어머머,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그러게 말이야. 이제라도 제정신 들도록 해줘야지. 미연아, 말해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정신이 번쩍 든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저 혹시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너도 알겠지만 내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 여러모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내가 곧 연락할게. 그래, 마음 추스르고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으면 받아. 알겠지? 그럴게. 너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날 저녁, 집. 야, 무슨 음식이 이렇게 많아? 완전 잔치상이 따로 없네. 장례식 내내 고생했잖아.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어. 많이 먹어. 이야, 무슨 일이래? 맨날 자기도 회사 일 바쁘다고 밥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그러더니 장인어른 떠나보내고 나서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졌나 봐.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지긴 했지. 아, 맞다. 그리고 아버지 유산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상속세만 좀 내면 되더라고. 그래? 그럼 바로 당신 명이 되는 거지? 그 땅 바로 파는 게 좋다고 하던데. 그리고 땅을 바로 팔아야 잔금도 치르지.
야, 계약금 먼저 내느라 나도 그동안 모아뒀던 목돈 다 탈탈 털었잖아. 아, 무슨 아파트가 계약금까지 그렇게 비싼지. 요새 아파트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잖아. 안 그래도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 이미 몇 명이 땅 사고 싶다고 연락 왔대. 이야, 정말? 어제 일이 술술 잘 풀리네. 다음 달 중순이 잔금이라니까 그럼 기간 충분하겠네? 땅은 금방 팔릴 테니까. 다행이네. 야, 작년은 좀만 늦게 돌아가셔서도 동생 신혼집 못 구하게 생겼다. 아, 그럼 바로 시집살이 시작이지. 들어보니까 그 집이 학자 집안이라 결혼 전에 임신하고 그런 걸 되게 안 좋게 본대. 그나마 우리가 신혼집 매매를 해준다니까 그런 티를 덜 낸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야지. 아무리 쥐아들이 변호사면 뭐해? 변호사라도 신혼집 대출 없이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란 거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잘 죽었다. 그 말이네, 당신은?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가끔 말을 꼬아듣더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아버님 돌아가신 건 당연히 안타깝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인사드릴 걸 싶고. 나도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당신 서운한 마음 알겠는데 나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거잖아. 회사가 일을 나한테만 몰아주는 걸 어떻게 해? 어떨 때는 밥도 못 먹고 일만 할 때도 있다니까. 나 살도 많이 빠졌어. 그래? 내가 봤을 땐 살이 더 찐 것 같던데. 장례식장 손님들도 당신 얼굴 화색 돈다 그러더라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화색은 무슨. 그냥 중소기업 탈출하고 대기업 들어갔다 하니까 좋아 보이고 그런 거지. 어른들 말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 없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아무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나도 장인어른 떠나보내서 슬퍼. 동생도 마음 안 좋다고 하더라.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야 사람이지. 이틀 후 백화점. 신혼집에 이어서 가전까지 사주신다 그러고 너무 감사해요, 언니. 진짜 언니 덕분에 제가 너무 든든하다니까요? 언니가 제 친정이나 다름없어요. 솔직히 저는 부모 복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비 남편만 봐도 부모 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아온 게 느껴지고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저 결혼하는데 다 보태준다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가전이 이번 주까지가 빅세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다 하네요? 그러네요. 뭐 그럼 어차피 살 거니까 오늘 온 김에 사죠. 아, 근데 이를 어쩌죠? 아버지 땅이 다음 주에나 팔릴 것 같아서요. 사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계약은 다음 주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일단은 아가씨 신용카드 있죠? 네, 있어요. 그럼 일단 아가씨 카드로 하고 내가 돈 받으면 바로 그 액수만큼 보내줄게요. 제가 신용카드가 없거든요. 어차피 카드값은 다음 달에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 큰 상관은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정말 다 보내주실 거죠? 저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만약 안 보내주시면 연체될 수도 있거든요. 예비 남편이 이 사실 알면 좀 싫어할 것 같아서요. 예비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경제관념 없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일시불로 계산하려 하거든요. 예비 남편이 할부로 계산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빚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언니가 꼭 카드 대금 나오기 전에 돈을 보내주셔야 돼요. 제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아이, 저 못 믿으세요? 아까는 제가 아가씨 친정이나 다름없다고 해놓고선 당연히 믿죠. 혹시나 싶어서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제가 아가씨보다 살림 몇 년은 더 했으니까 가정 괜찮은 거 추천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언니. 친정엄마가 해줄 법한 걸 언니가 다 해주네요. 오빤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 말은 저 결혼하고 처음 들어보네요. 정말이죠. 언니가 우리 식구 된 후로 모든 게 잘 풀렸잖아요. 오빠도 대기업 이직 성공하고. 아무튼 언니 고마워요. 가뜩이나 결혼 전에 임신해서 눈치 보였는데 덕분에 마음이 편하네요.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일주일 후 신우집. 아니 언니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지? 돈 그만큼 넣어준다 해놓고선 카드 대금 나온 거 보니까 어마무시한데 언니가 바로 준다 해서 다 일시불로 결제한 건데
오늘 부동산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됐나? 아니면 계약하는 중이라 못 받는 건가? 오빠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오빠, 언니 지금 부동산 가 있어? 부동산? 글쎄, 그런 말 없었는데 왜? 뭐? 그럼 땅은 어떻게 되는데? 언니가 바로 판다고 했잖아. 아니, 나한테 땅 판 돈 받아서 가정가 보내준다 했거든. 늦어도 일주일 안에 보내줄 수 있다 해서 내 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한 건데 언니가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전화도 안 받고. 난 그래서 부동산 가 있는 줄 알았네. 오빠 뭐 아는 거 없어? 곧 계약하러 간다는 소리는 했는데 그 뒤엔 별소리가 없었네. 알아서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일단 그 돈은 받아야지. 이번 달 카드값이 자그마치 2천만 원이 나왔어. 언니가 안 보내주면 큰일이라고. 뭐? 2천만 원? 아니 대체 뭘 샀길래 2천만 원이 한꺼번에 청구돼? 언니가 좋다고 하는 거 샀지. 언니가 사주는 거니까 나도 가격 주의 깊게 안 받고. 아무튼 집 가면 언니한테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말 좀 전해줘. 요즘 내 연락을 통 안 보더라고. 알았어. 요즘 정신없어서 그럴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절차 받고 땅까지 받아야 되니까. 말하면 바로 입금해 줄 거야. 생각해보니 나도 너 아파트 잔금 담달이 치르려면 돈 미리 받아 넣어야 되네. 그래, 마냥 여유 있게 기다릴 형편이 아니라니까. 뭐 없는 돈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 가져오는 건데 뭐. 뭐 문제 없을 테니까 괜히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 혼몸도 아닌데. 알았어. 언니한테 말이나 잘 전해줘. 그럴게. 그날 저녁 집. 이제 들어와? 난 먼저 퇴근했을 줄 알았는데. 부동산 다녀오느라? 아가씨한테 말 들었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오늘 진짜 부동산 다녀왔구나. 안 그래도 말하더라고. 그 가정가 보내주기로 했다면서. 오늘 카드 명세서 나왔는데 당신이 아직 가정값을 안 보내줘서 약간 불안한 눈치더라고. 뭐 기다리면 알아서 보내줄 텐데 말이야. 돈은 잘 받았어? 잔금까지 다 받았지. 그럼 우리 진짜 부자 되겠네. 일단 동생 불안해하니까 가정값부터 보내줘. 2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 전에 이거부터 받아.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야. 나한테 주는 선물? 기대되네. 서류인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뭐야 이게? 보긴 뭐야. 선물이라니까? 지금 나랑 장난해? 선물이라고 주는 게 이호 소리야. 오늘이 만우절도 아닌데 장난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난 돈이라도 주는 줄 알았잖아. 당신 기대가 지나쳤네. 나 돈을 왜 줘? 곧 남남이 될 사람인데. 그리고 당신 동생한테도 전해. 난 남한테 가정값이고 아파트값이고 보내줄 생각 없으니까 진짜 친정한테 가서 돈을 빌리던가 알아서 해결하든가 하라고.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아파트값이랑 가정값 안 보태주고 싶어서?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당신이 분명 유산 받으면 해준다 했잖아. 내가 먼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우리 아버지 유산이 당연히 네 재산일 거라 생각해서 네가 나랑 상의도 없이 집계약부터 했잖아. 나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 네가 오버한 거지. 그건 말했잖아. 아파트 조건이 너무 좋아서 바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당신이 안 보태주면 어떻게 잔금을 치러? 계약금도 간신히 마련했는데. 당신 설마 아직도 내가 장인어른 병문안 못 간 거 서운해하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도 가고 싶었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고. 애기부리 이직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잘 보여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해. 나도 안타깝다니까. 바람 피우느라 바빴던 건 아니고? 아님, 요새는 사내불륜도 일로 치나? 뭐 회사에서 애정행각 나누면 그건 일이라고 쳐듣는 법도 있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바람이라니. 사내불륜이라니. 얼굴 새빨개진 거 봐. 이렇게 거짓말이 더 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동안 몰랐나 몰라. 이미 네 얼굴만 봐도 네가 네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난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증거가 필요해서 몇 개 준비해봤어. 이미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 니들 불륜인 거. 그 여자도 가정이 있다며. 집에선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불륜 저지르느라 바쁘고. 참 부지런하게 살긴 했네 그동안.
사진은 언제 준비했어? 당신 설마 내 뒷조사했어? 어. 친구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이혼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더라. 이미 변호사 검토까지 받은 증거고 나 이걸로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야. 그 여자한테도 전해. 상간녀 소송 바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 회사 참 올만하겠다. 두 직원이 불륜으로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생겼으니 그것도 대기업 복지라고 봐야 되나?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그래 증거까지 있으니까 내 변명은 안 할게. 그래 한눈 판거 맞아. 근데 깊은 사이는 아니었어. 솔직히 대기업으로 이직 오니까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사람들도 은근히 무시하는 게 느껴져서 소외감도 많이 느꼈어. 그 상태에서 이 여자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의지를 좀 했어. 그러다 이런 사이까지 된 거고. 근데 곧 정리하려고 했어. 진짜요. 아마 그 여자한테 물어도 똑같을 거야. 내가 평생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게. 그러니까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내가 장인어른한테 못해드린 거 당신한테 평생 갚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앞으로 다른 여자들한테 눈길도 안 줄 거야. 평생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 그리고 당신 아이도 빨리 갖고 싶어 했잖아. 우리 아이부터 갖자. 기회는 네 같은 쓰레기 자식한테 주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 아버지 눈 감을 동안 니는 다른 여자랑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고 나서 밤늦게 장례식 와서 다음날 바로 가봐야 된다고 해놓고 유산 얘기 듣자마자 장례식 지키고 있는 게 우리 아버지 재산을 네 맘대로 쓰려 했다는 게 하나하나 다 추악하고 용서 못할 일들이야. 그런 인간의 아이를 가지는 건 더 최악이고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네 죄금 치르는 걸로 해. 네 동생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세연이 유산으로 신혼집 차리고 혼살 생각 아예 못해. 나도 이번을 계기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거든. 이제 니들이 그럴 차례야. 세상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안 그래? 그럼 우린 법원에서 보자. 할 얘기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고 더 이상 니들 면상 보고 싶지 않아. 여보 잠깐만 이대로 가지 말고 나랑 얘기 좀 돼. 여보! 바로 가버리네. 그럼 그동안 나 바람 피운 거 다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있었다는 거야? 그동안 증거를 모으고 있던 거야. 그렇게 안 맞는데 엄청 치밀했네. 그나저나 어떡하면 좋아. 당장 다음 달에 잔금을 어떻게 치러. 못 내면 계약금 2배로 물어낼 수도 있는데 계약금도 내 목돈 다 끌어다 쓴 건데 미치겠네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급하게 계약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괜히 여동생 신혼집 마련해 주려다 내가 거주내게 생겼네. 다음날 신혼집. 뭐? 그러니까 오빠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웠고 그걸 언니한테 들켰다고? 그래서 언니는 이혼하자고 했고? 그럼 내 카드 값은? 내 집은? 이혼하는 마당에 그걸 주겠어. 안 그래도 그 돈 못 준다고 너한테 전해달라 하더라. 갑자기 그럼 어떡해. 이미 내가 신혼집이랑 가전 다 해간다고 시댁에 다 말해놨는데 그래서 시댁도 나 결혼 전에 임신한 거 말 안 하잖아. 오빠도 흡족해 하는 눈치인데 갑자기 못 해간다며 날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오빠는 왜 이 와중에 바람을 피워서 난리야. 바람을 피울 거면 걸리지 말든가.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냐. 나도 와이프가 내 바람 준 거 개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냥 심심풀이로 만난 것뿐인데 나도 억울해. 억울하긴 내가 억울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봐야 되냐고. 네가 무슨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 야, 난 전 재산 긁어먹어서 네 계약금 마련했어. 잔금 못 치르면 그 돈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라고. 어쩌다 보니까 계약금이 2배를 물어낼 수도 있대 위약금으로. 어쩔 거야 이제. 나 돈 없단 말이야. 그 와중에 와이프는 무조건 위자료 청구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왜 바람을 펴서 난리야. 됐고 언니 어딨어. 어떻게든 빌어서 마음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가만히만 있을 거야? 내가 어제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예전에 내가 알던 와이프가 아니야. 예전에 언니든 달라진 언니든 무조건 마음은 돌려야지. 언니 어딨냐니까? 나도 몰라. 나한테 서류만 던져주고 집 나가서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회사 가봤더니 이미 사직 처리됐대. 완전 깜짝같이 사라졌다고. 그럼 어떡해? 이대로 이혼하는 거야? 그럼 나는 내 결혼은? 이 와중에도 네 결혼 어떻게 될지만 걱정이지? 네 오빠가 어떻게 될지는 안 보이고. 오빠가 일 그르친 거잖아. 오빠가 바람만 안 폈어도 이런 사달은 안 났어.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기적이네. 지밖에 모르고.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거든? 아무튼 오빠 때문에 나 결혼 못하면 나 진짜 오빠랑 영 끊을 거야. 나도 굳이 너랑 이혼하고 싶지 않거든?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요양병원에 있는 마당에 너랑 나는 그냥 남남이나 다름없어. 그래도 돈 생긴 김에 오빠 노래 좀 해주려고 마음 쓴 공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 됐다. 만약 이혼 안 한다 해도 너한테 그 돈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친한 척하기만 해봐. 얼씨구, 내가 봤을 땐 꼼짝없이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솔직히 어느 여자가 남편이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핀 걸 용납하냐? 나 같아도 이혼하고 유산 독차지하겠다. 뭐? 이게 지금 오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언제는 오빠 아니고 남이라며. 아, 진짜 어떻게 좀 해봐. 이러다 우리 둘 다 망한다고. 누가 몰라. 일단 연락이 돼 뭐라든가 하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되잖아. 나도 답답해 미치겠다고. 2년 후. 그 뒤로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모두 승소해서 전 남편한테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상간녀한테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5대5로 받았어요. 물론 제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고요.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은 제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계약금과 위약금을 날렸다고 그에 따른 손해보상을 저보고 하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제가 약속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그래도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빌더라고요. 들어보니 불륜해서 소송당했다는 소식이 회사 내에서도 퍼져서 전 남편이랑 상간녀 둘 다 사직 권고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절차를 그대로 이어나갔고 그 결과 자유를 얻게 됐네요. 현재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 새 회사에 취업을 했고 회사 근처에 20평대 아파트를 매입해서 살고 있어요. 남은 재산은 수익성이 보장된 펀드에 넣어놨고요. 들어오는 수익만 해도 제가 받는 월급과 비슷해서 통장의 잔고가 점점 불어나더라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덕분인지 마음이 여유도 커져서 취미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있네요.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전신우랑 알고 지내는 동창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선후배로 아는 사이였는데 전신우가 그렇게 잘난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갑자기 파혼당하고 아기를 혼자 낳아 기르고 있다 해서 황당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이혼 이후에 전신우가 어떻게 됐는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 남편, 전신우, 상간녀까지 모두 벌을 받게 되었네요. 어쩌면 이 벌은 제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아버지 덕에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하게 살려고요.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려주고 자신의 남편을 변호사로 붙여준 친구랑은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이 지인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슬슬 새 남자 찾을 때도 되지 않냐고 하면서요. 솔직히 그동안 겪은 일들이 꽤 상처가 커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었는데 친구가 하도 한 번만 만나보라고 정말 좋은 분이라 해서 일단 만나봤어요.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만나기로 했는데 마음이 설레네요. 이게 얼마만의 설렘인지 모르겠어요. 부디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